사람과 조직 사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일을 맡기면 안심되는 사람.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도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거나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긴 사람이 계속 확인하게 만들지 않았고,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았고, 목표가 흔들릴 때 다시 방향을 맞췄습니다. 반대로 결과는 비슷하게 났는데도 함께 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긴 것을 늦게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개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만 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제가 HR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그리고 컨설팅 팀장이자 중견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어디서든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의 진척도를 보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결과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 보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완료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 공유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긴 사람은 그 일을 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나 고객은 여러 일을 동시에 보고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맡긴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다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무런 공유가 없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문제는 없나요?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일은 이미 한 번 막힌 것입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 불확실성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HR 컨설턴트로 일할 때 일을 정말 잘한다 라고 느꼈던 고객 담당자분이 있었습니다. 첫 미팅을 하기 전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설턴트가 사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할 맥락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 쉽지 않은 프로젝트겠다라는 생각과 함께요.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분은 미팅 전에 반드시 자료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처음 정한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객사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런 담당자와 일을 하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든지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의 일부를 feedback seeking behavior,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찾고 활용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조용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진척도 공유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기준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는 고객사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경영진은 경영진의 관점이 있고, 현업은 현업의 불편함이 있고, HR은 제도와 수용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일은 혼자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기준으로 대화를 다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객 담당자분도 그랬습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때로는 다소 공격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는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담당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특성을 오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는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부터는 저항이 커질 수 있는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컨설팅 제안이 단순히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고객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신뢰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입장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조직의 현실을 함께 보려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목표가 구체적이고 진행 과정에서 피드백이 오갈수록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아주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번 결정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논의가 그 목표와 맞는 방향인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의견 조율을 잘한다는 것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추지 않고 선택지를 만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생깁니다. 자료가 늦게 올 수도 있고, 협업자가 바쁠 수도 있고, 처음 계획했던 방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상대방이 답을 안 줬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필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제가 컨설팅 팀장으로 일할 때도, 그리고 중견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도 일을 잘한다 라고 느꼈던 후배, 선배, 동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하면 목표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무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속도가 중요한가요? 정확도가 중요한가요? 어느 수준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일정 계획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오늘 자료 확인하고 내일까지 초안 만들어서 수요일 오전 정도에는 1차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리더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어려울 것 같을 때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다른 부서 확인을 먼저 받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을 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협업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더의 역할도 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일할 때 가장 답답했던 말 중 하나가 있는데요. 팀장님이 바빠 보여서 질문을 못했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가해질 것 같니?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빠 보여도 좋으니 상황을 알 수 있게 메시지로 남겨달라. 이렇게요. 그건 구성원에게 질문해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검토했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한 대안은 무엇인가? 리더에게 필요한 판단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하되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자는 뜻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아무 준비 없이 물어봐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가져오는 책임감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숨지 않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기 전에 드러내고 선택지를 만들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도성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경험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의 진척도를 보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목표를 기준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멈추지 않고 선택지를 만듭니다. 이 공통점들을 한 줄 요약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진척도를 공유하면 상대방이 계속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조율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대안을 만들고 도움을 구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일을 잘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판단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안정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중간 공유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조직도 기준을 알려줘야 합니다. 완료되면 말해줘가 아니라 진행 중에 이슈가 생기면 바로 공유해줘. 질문 있으면 물어봐가 아니라 옵션과 대안을 정리해서 같이 질문해줘.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이번 일의 목적과 기대 수준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일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는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보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추지 않고 선택지를 만들고 있는지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점검하면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흘러가게 만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직 생활을 응원하는 사람과 조직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